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5일입니다.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인데, 울면 안 돼? 네, 울면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인데,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적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오늘장 마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직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1,400원대로 좀 떨어지고 있고, 그쵸? 나스닥도 어저께 11,000포인트로 뭐 300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고, 또 다우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쵸? 많이 올랐어요. 왜 우리 장이 이긴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장도 오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코스피가 어느새 보니까 한 2250포인트 정도까지 왔다. 이게 무슨 포인트냐고? 이게 5% 반등한 포인트예요. 어디에서? 2150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자리가 지난주 주봉의 시가입니다. 급락했을 때. 여기까지 한번 왔다 간 거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주변 변수가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705선 정도를 잠깐 찍었었는데 기분 나쁘게 이제 마이너스 마감을 하다 보니까 종목 하락 종목이 좀 많았는데 아침에 나왔던 시가가 어떤 자리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마 주간 증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660선 기준으로 대략 5% 이상 반등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 시장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제 우리 하루 전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약세장에서 일정 부분 약간 반등하는 일시적인 반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반등이란 것은 최소한 지수 기준으로 5%, 별이 5개, 5% 정도 반등하는 걸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힘이 이어지게 되면 지난달 10월달처럼 7월달처럼 10% 반등을 하는데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대응을 한다, 뭐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한다, 또 뭐 정안펀드 한다, 뭐 이런 쓸데없는 건 아닌데 이런 이슈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오전에 오늘 북한 미사일 관련 뭐 레이건 항공모함이죠, 뭐 해양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초반에는 장중에는 어느 정도 빠지지 않았었어요, 환율이. 근데 막판에 있게 되면 툭 때려놨잖아요. 오후 2시 접어들어서 2시 접어드니까 오전에는 약간 다른 통화보다는 우리나라 환율이 강했던 것은 일정 부분 뭐가 있을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 핵 이런 것도 있겠지만 2시원이 밀렸는데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따면 외국인들 주식을 사겠죠. 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개인 투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장중 투자자별 동향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열심히 사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외국인도 주식을 샀어요. 그러네요. 정말 많이는 아니지만 사실 막판에 KB금융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내가 보니까 삼성양에서 판 것 같아. 외국인들 뭐 많이 샀을까? LG엔솔 샀을 거야. 왜? 삼성엔솔 하이닉스에서 시장에서 제일 사기 쉬운 게 LG엔솔이니까. 왜 그렇죠? 기관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한 종목은 유일하게 사는 애제자가 있네? 연기금이? 그렇죠. LG엔솔이에요.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렸는데 뭐 괜히 많이 사서 빠진 거다기보다는 코스닥은 이제 지금 약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지수를 추정하는. 그게 이제 세 종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17,000 계약이면 꽤 많은 매도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막 내일도 내려가는 걸 베팅하는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게 최근 시장에서 큰 특징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일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는데, 이 미결제가 계속 지금 동시만기도 아니잖아요. 이 애들의 만기는 언제냐면 12월 물이니까 12월 달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시장을 교란을 한다고. 그럼 요거 보고 많은 투자가분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 선물을 막 팔아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 차익 거래요. 700억 정도.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는 이렇게 2천억이 넘는 비차익 거래가 더 커요. 바스켓 매도. 어떤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어요. 내부에 들어온 이런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비차익 바스켓 매도 물량이에요. 그냥 대놓고 다다다다 팔아버리는. 현선물 차익을 노리는, 베이시스 차익을 노리는 매매가 아니고 그냥 매도 리포트 오케이 매도. 뭐 다른 이슈. 뭐 시장에서 오늘 뭐 낙인 이야기도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 그리고 반대로 그냥 다다다다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거는 LG엔솔로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연기금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사잖아요. 3만 주씩. 이런 것들은 보통 패시브 자금들. 그냥 프로그램 쭉쭉쭉 들어온 자금들이에요. 근데 오늘 막판에 외국인 수급은 10560 금융주들의 수급이 좀 컸어요. 외국인들이 한 70만 주 사버리죠.
근데 이제 금융주들이 조금 자리가 잡히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큰 일정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예. 예상대로 오늘 일정 중에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대로 9월달에 5.6% 나왔어요. 배추값이 더블 뛰었어요. 근데 배추값은 내려갑니다. 왜? 지금의 배추값은 고냉지 배추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장철 됐을 때 나오는 배추들은 고냉지 배추는 아니에요. 고냉지 배추도 되겠지만 약간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나름 6%에 조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아마 연준은, 우리 금통위는 다시 금리를 올리겠죠. 언제 올리죠? 12일이군요. 예, 다음 주에 거의 50bp 올린다고 했으니까 올릴 거예요. 올리는 거고, 이제 미국 물가도 사실 기대치가 조금 낮아요.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8% 이래 갖고는 안 돼요. 한 7%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는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변 변수가 변한 게 가장 커요. 어쨌든 달러 보면 통화시장이 제일 큰 거잖아요. 유로화가 1유로까지 올라오고 파운드화 밑에 대해서 5% 올라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잡혀요. 엔화는 어차피 안 잡히는 거. 금리 인상 안 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중국이 지금 휴장이지만 여기에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 포치를 깨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사실 그 누구 하나도 뭐 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시다시피 그래도 나름 4% 찍고 3.6이면은 내랑 10%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뭐 완전 찍었다 말하기 좀 그렇어요. 3.5 정도는 내려가야 기술적으로 봐도 조금 다리 펴겠죠. 이거는 똑같아요. 달러 인덱스도 통화 어디 갔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도 이제 주식을 안 이렇게 많이 실력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0 가지고는 조금 불안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 그래도 한 109 정도를 찍어버려야 돼. 1 정도. 근데 오늘 내일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대략 109 정도, 109. 혹시 보시는 분은 109. 109 많이 들어봤는데? 아유, 강아지 이름이구나. 자, 그런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대로 한 3.5까지 내려가면 괜찮은 거예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시장에 부담이 됐던 긴축이라는 이슈 자체, 그런 게 좀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급님들은 아직까지 뭐가 두려운가 봐요. 외국인들은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자 25일자 외국인들인데 삼성전자 사요. 하이닉스 삽니다. KB금융 사고, LG엔솔 사고, 태양광, 한솔 다 오늘 오른 종목들이죠. 모비스도 그렇고. 근데 우리 기관님들이 해도 너무하죠. 금융투자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팔고 기아 팔고 자동차 많이 팔아요. SDI 카카오. 도대체 뭐 사는 거야? 네이버 사고 있어? 약간 예, 무슨 말 아시겠죠? 기관들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금들은 다 패시브 자금들이에요. 절대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별로 도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지금 기관 매매가 LG엔솔만 딱 붙어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스몰캡에서 아프리카 TV 정도에 오늘 조금 들어오는 거, SOL 정도의 유가 이슈 때문에 급락해서 들어오는 요 정도예요. 풍력에 들어온 CS 윈드 정도 요 정도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뭘 했습니까? 얘는 기관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전에 게 개인이었어요. 똑같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삼성 하이닉스를 파네요. 이제 올라가고 외국인이 사는 걸 왜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종목, 물론 뭐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SK 바사도 그렇고 되게 근데 이건 잘하셨네요. 되게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오히려 파신 종목들이 힘이 더 좋아요. 어떡하냐 이거.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예,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건 이제 시장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울면 안 돼 시장 이야기는 오늘의 어떤 뭐 음봉에 그렇게 별 의미는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럼 조금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정말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첫 번째로 환율 때문에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을 먼저 사는구나. 그게 뭔데?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야.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라이트하니까 라이트하게 올라오잖아요. 물론 애들이 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먼저 반등 국면에서는 딱 머리 든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삼성야, 하이닉스, 엔지, 엔소 이 세 종목을 딱 보세요. 네이버 바닥 어디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요. 바닥은 찍겠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오늘 좀 이리저리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큰 그림 그려 가신다면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또 내일 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내일 뵙겠습니다.